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15% 감소하는 등 가계 소비가 줄어든 가운데 기업의 심리도 위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월 ISM 제조업 지수는 50.3으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경기의 위축과 확장의 기준선인 50을 상회하긴 했지만 관세가 부과되기 전 재고를 쌓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 달 만에 다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특히 신규 주문 지수가 전월 대비 7.5%포인트 급락했고 고용지수도 2.7%포인트 하락하면서 두 하위 지수 모두 기준선을 밑돌았는데요. 여기에 애틀랜타 연은이 발표하는 GDP 나우마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2.82%로 추정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개인과 기업의 경기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미국의 역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 전쟁 확산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 4일 0시를 기준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모두 20%로 올리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한 것입니다. 트럼프 경제팀만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영향이 크지 않으며 물가가 오르더라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성장통으로 여기는 분위기인데요. 트럼프 무역정책 설계자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3일 CNBC 인터뷰를 통해 규제 완화, 정부 효율부, 석유 등 에너지 시추 확대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극적으로 낮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0% 관세 정책에 대응할 보복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4일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 29개 품목에 15%의 관세를 수수, 콩,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 711개 품목에 10%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는 미국 농산물과 식품 등이 표적이 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대상 범위가 예상보다 넓다는 분석인데요. 다만 미국의 조치에 비해서는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중국이 대미 협상 창구를 열어뒀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성명을 통해 내달로 예정한 점진적 증산을 시행한다고 밝히자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2차 자발적 감산 합의에 참여했던 사우디, 러시아, 이라크 등 8개 국가는 전일 온라인 미팅에서 하루 220만 배럴에 대한 감산 되돌림을 예정대로 4월부터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하루 220만 배럴의 감산 되돌림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9월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올해 하루 30만 배럴 생산 목표 상향을 약속받은 아랍에미리트는 이를 이번 스케줄에 맞춰서 녹여낼 전망입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3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미국 시장 주요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ISM이 집계한 제조업 PM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 세부 항목을 살펴보자면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된 건데요. 여기에다가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또 캐나다와 중국 등 상대국이 맞불 관세를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해선시대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필승 전략을 나눠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선시대 필승마스터입니다. 시청자분들 한 주 편안하게 잘 보내셨죠? 지난 한 주도 참 국내 시장하고 해외 시장이 상당하게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파생하시는 분들은 제가 2월 중순에 그죠? 선물지수 354 이상에서 변곡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죠? 일부 현금화 전략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신 분들 뭐 국내 선물이 됐든 주식이 됐든 해외 선물이 됐든 현금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 현금 잘 관리하셨다가 좋은 매수 기회에 오면은 다시 한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장은 참 우리 개인들이 그죠?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죠. 최근에는 트럼프라는 변수가 한 달 동안 시장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게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뭐 중학개미 이런 별칭을 얻는 시간들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많은 개인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그런 시장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시장에서 그죠?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수익을 냈을까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면은 물론 그중에 그죠? 빠른 개인들, 그다음에 실력이 있는 개인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돈들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 개인들이 알고 있는 그런 뭐 서학개미가 됐든 뭐 중학개미가 됐든 대부분 이제 뒷북을 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 쪽에 이제 뭐 빅테크들 뒤늦게 올라탔으신 분들 상당한 큰 손실을 봤다라고 하고 다시 한번 또 국내로 들어와야 되느냐 이런 고민 속에 빠져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들이 이 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길은 제한되어 있을까요? 저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길은 많이 열려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다만 앞으로 그 길은 더 갈수록 더 험난해진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AI라고 통칭되는 인공지능 지금 모든 세력들은 그 길에 다 올라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직 80년대, 90년대 그 매매 기법에 의존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더 빨리 세력들을 연구하고 그들의 길에 한번 올라타려고 나름대로 많은 시간과 공부와 또 방법을 찾았었습니다. 그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서 지금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그들이 갖고 있는 뭐 좋은 장비 이런 부분들은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 우리가 얘기하는 하루 변곡이 나오는 자리, 그다음에 진입할 수 있는 그 자리들은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산에서 서울 오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과거 뭐 고려나 조선시대에 한양에 이제 과거 시험 보러 올 때 그죠? 걸어서 몇 달을 걸어서 이제 과거 시험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었을 테고 그죠? 최근에 이제 뭐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아니면은 차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KTX 좀 빨라서 KTX를 타고 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매매하는 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양하게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우리 개인들이 좀 더 빠르고 그죠? 성공적인 방법을 가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력들은 이미 AI라는 그 부분으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인들의 모든 부분을 다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우리 개인들이 이 시장에서 하는 형태는 보면은 아직 과거 수준에서 못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갖고 많이 고민을 하고 실전에 제가 썼던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 그다음에 여기 나와서 지금 공부 시간에 이제 많은 그 부분을 알려드리는데 그 부분들이 과거 익숙한 습관들에 젖어서 있던 분들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걸었거나 그죠? 자전거를 타고 서울 오지 마시고 좋은 승용차 KTX를 타고 우리가 서울 오는 길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우리 방에서 했던 국내 선물을 갖고 잠깐 한번 짚어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들을 하시면서 그죠? 왜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지를 한번 잠깐 짚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했던 부분들을 갖고 오늘 우리 시장에 대응한 부분을 잠깐 짚어드릴 테니까요. 제가 항상 시가 싸움을 하는 부분은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죠? 국내 선물이든 해외 선물이든 시가 자리는 항상 매일 만들어집니다. 매일 시가는 만들어져요. 그죠? 그 시가 싸움에서 우리가 매수가 이기면 위쪽으로, 매도가 이기면 아래쪽으로 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가, 그죠? 시가의 음봉이면 매도예요. 그래서 그 음봉이 나온 기준을 시가 고가로 갑니다. 시가가 고가인 상태는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 고가 바로 매도를 쳐서, 그죠? 오늘 키 330 자리 330점 빵빵. 제가 8시 45분에 국내 선물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 아침에는 좀 제가 이 시장을 하면서 가장 국내 선물에서 호가창이 비어있는 시장 상황을 좀 봤었어요. 제가 보면은 8시 45분에, 그죠? 8시 45분에 오늘 저점 자리 330점 빵빵을 우리 무료 톡방에다가 제가 자리를 쳐드렸어요. 시가 고가 매도 치고 330점 공공 자리를 쳐드렸다고. 이 기준은 우리가 가격 매매를 하면서, 그죠? 그런 공부들을 해야만이 가능한 자리예요. 이거는 우리가 차트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330점 빵빵 매수 받아서, 그리고 아침에 제가 출발했지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미장 3대 지수가 아주 크게 빠졌기 때문에, 그죠? 개인들은 대부분 매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력들은 개인들을 매도로 꼬셔놓고, 그죠? 꼬셔놓고 위쪽으로 가는 흐름을 오늘 아침부터 포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 흐름을 읽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330점 00에서 330점 15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334, 335 이렇게 보고 최종적으로 오늘 고점 336.10 자리, 이 자리도 마찬가지 336.10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무료 톡방에다가 한 15분 전, 요 자리 찍기 전에 15분 전에 미리 톡방에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톡방에 자리를 올려드린 거를 찍어 드렸었습니다. 이게 전부 세력들이 가는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차트 놓고, 그죠? 이평 놓고 이런 거는 이 자리를 절대 못 찾습니다. 세력들은 이 자리에서 미리, 그죠? 다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6.10 싼 거 맞고, 그죠? 한 3% 정도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차트 놓고는 절대 못 찾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결국 세력들은 뭐예요? KTX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인밀히 그 자리 가서 포진을 하고 있다고. 근데 그 중간에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들쭉날쭉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도 결국 나중에 제가 수급 상황 놓고 한 번 더 시간이 되면 얘기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공부, 그죠? 걷거나 자전거 타지 마시고 KTX를 올라타서, 그죠? 이 파생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흐름으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또 제가 시간 되면 한 가지 무기를 우리 시청자분하고 공유해 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요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현재 대내외적으로 변수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변수를 잘 활용해서 또 변동성으로 우리는 가져와서 수익을 한번 극대화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또 앞서 보신 것처럼 국내 선물 매매 포인트처럼 오늘도 포인트 잡아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해선시대와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필승 마스터님만의 또 노력과 그 고민의 흔적이 담겨있는 OK 차트 관련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마스터님과 내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전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또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에 어제 나스닥이 2.6% 넘게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선물도 2%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도 현재 음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우하향을 하면서 10시 29분경에는 2262포인트 선까지 떨어졌고요. 그 이후에는 회복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는 0.4% 정도 하락한 23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응해서 캐나다와 중국 등도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이제 글로벌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지금 트럼프 정부 초기부터 굉장히 관세 리스크가 큰 모습인데 그렇죠. 단기 노이즈일까요? 아니면 트럼프 정부 내내 계속 이어질까요? 상당히 좀 시장 상황이 어렵죠, 그죠? 네. 어려운데 뭐 지금 한 달 동안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면서 생긴 일일 수 있는데 지금 뭐 캐나다와 멕시코 사안에 대해서 모든 이제 수입품에 대해서 25% 관세 예정대로 오늘부터 이제 시행되고 있고요. 네. 중국 사안에 대해서 추가 10% 관세 이제 부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그럼 이 부분들이 얘기하신 대로 시작일까 그죠? 아니면은 뭐 단기성에 어떤 게 그칠까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채권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트럼프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의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얼어붙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런 부분이 과연 단기성에 그칠 건가?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인 관세의 어떤 부과 부분이 남아 있겠죠. 그 부분을 봤을 때 이 고율 관세라는 부분이 과연 상대국에만 피해를 줄 거냐 그죠? 이 부분을 갖고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1기 트럼프 때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대비는 이미 나름대로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왜? 이미 1기 때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기에서 트럼프도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갖고 고민은 하고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지금 2기 상황이 트럼프 내내 갈 거냐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닌 거로 보고요. 다만 이 관세로 인해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제조업들 물량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발주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받고 있고 또 감소가 되고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납품이 중단되는 그런 현상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연결되는 게 산업의 어떤 사슬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동안 지금 현재 시장이 빠졌던 거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이제 빅테크 관련 이런 종목들의 이제 현금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의 어떤 매도 힘이 좀 더 강했던 부분이 아닌가, 차익 실현 부분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도 많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 역시도 이제 22,000 고점에서 이제 나스닥 위주 이런 부분들은 현금화를 한번 강조해 드렸었고요. 뭐 그렇게 진행될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가장 이제 관심 갖고 봐야 될 부분은 이제 국채 그죠? 장기와 단기 국채권 이 금리 부분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됩니다. 과연 미국이 이제 경기가 지금 좋을 때는 거죠. 트럼프 들어오면서도 이제 채권이 장기채가 뭐 4.5% 이상 이렇게 갔다가 지금 이제 4점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럼 단기채가 그렇다면 장기채가 좀 내려오면 단기채도 같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장기채와 단기채 금리가 가끔 역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채권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은 좀 역전됐을 때 그죠? 경기가 좀 안 좋다 이렇게 보통 경제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트럼프가 지금 당장은 있겠지만 그죠? 바로 뒤 들어가면은 이제 2년 뒤에 또 중간 또 경험 뭐 선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저는 좀 보는 입장이에요. 지금 현재 좀 전에도 나왔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당장 예전에는 이제 중국이 뭐 거의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찍소리 못하고 미국에 이제 보통 그대로 하자는 대로 했었는데 지금 바로 미국이 하니까 중국도 바로 보복 관세 지금 하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과연 중국만의 일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관세 정책, 이 전쟁을 뭐 계속 끌고 가느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이제 이번에 각국 협상국에 따라서 각각 이제 좀 조절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다만 현상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대응책은 분명히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매매자 입장에서도 지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반등하면은 모든 부분들을 가급적이면은 현금화하면서 좀 싸게 사고 좀 올라가면 팔고 하는 부분을 당분간은 어떤 과정을
반복하는 그 흐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미국 경제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체크를 하면서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실행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또 관세를 맞는 상대국이 어떤 전략을 취할지도 이 부분도 체크를 할 것인데 이로 인한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또 장단기 금리 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면서 매매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무쪼록 현재는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특히 현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매도하는 전략에 대해서 또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미국 나스닥 선물 현재 어디까지 추가로 더 밀릴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보고 계신가요? 진짜 어려운 질문하셨어요. 네네. 실제 이제 우리가 예측하는 부분은 뭐 대응의 영역이고 네네. 뭐 신의 영역이라 이렇게 보지만 단지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분석을 하는 기준으로 보면은 오늘 지금 우리가 좌우에서부터 계속 이제 매도를 쳐드렸잖아, 그죠? 23,100대에서 우리가 매도 쳐서 한번 밑으로 가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 고점에서 지금 한 2,0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도 우리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매도하면서 하방을 한 300포인트 정도는 빠진다 했었는데 지난주 이제 트럼프 입이 한 1,000포인트 정도를 끌어내리는 그 역할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방송 오기 전에 대본 쓴 거 보면은 오늘 저점 자리요 2262 이 자리가 아까 10시 25분에 찍고 올라갔는데 이 자리가 제가 봤던 1차 지지 자리예요. 어제 이제 2316인가가 이제 좀 중요 자리고 오늘 지금 2262 나중에 이제 나스닥 자리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쌍바닥 자리는 제 기준으로 주식하기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꼭 지켜줬으면 하는 자리고 이 자리가 깨졌을 때 이제 밑에 이제 2222 이런 자리가 하나 있고요. 길게 보면은 제가 본 기준은 좀 이 부분까지 안 갔으면 싶은데 한 9,700 정도까지는 하방을 좀 열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 갖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반등하면 일부 현금화해서 좀 내려왔을 때 살 수 있는 물론 위에서 미리 현금화 하신 분들은 좀 편안하게 기다리시면서 좀 더 싸졌을 때 그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여건을 가지시고 지금 오늘 2200 초반 가면은 일단 보유 물량 뭐 현금 갖고 있는 거 뭐 5%나 10% 정도 한번 미리 좋은 종목 있으면 사는 그런 기준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무조건 방어적인 이제 포트폴리오 구현을 해야 되고요. 반등 시에 현금화 전략도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기준 2262포인트 자리가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지지선이 깨지게 되면 2222포인트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19,700포인트 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거시적인 분석을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짚어드릴 텐데요.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고요. 시간당으로도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시간당으로 9개의 지표가 매도인데요. RSI와 스토캐스틱 RSI, MACD, ADX, CCI, 하이로스, 오실레이터,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앞서서 기술적으로 분석해 주셨을 때도 매도 쪽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인 걸까요? 아니 뭐 장 자체가 제 이제 차트 보시면은 검정 라인 자체가 완전 바닥에 그죠? 엎드려 있죠, 그죠? 검정 라인이 밑에 여기 이제 저가놀이는 이제 매도 위주로 대응하는 흐름이고 일봉상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2262 이게 우리 방송 이후에 자리가 왔었으면은 한번 좋은 기회가 됐을 텐데 좀 아쉽지만요. 매수 포인트였고요. 오늘 매수 포인트는 요 2262하고 밑에 2222 그 두 자리를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내려오면은 2262 아래 위로 해서 일본봉 기준 양봉일 때만 매수 한번 받아 보시고요. 매도 자리를 이제 오늘 드렸으니까 지금 현재
뭐 2만 390 후반 요 자리가 있고 그 살짝 위에 2만 416 한번 매도 자리 한번 드리고요. 2만 480 요 두 자리를 오늘 매도 자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자리네요. 그럼 매도는 2만 390 후반, 2만 416, 2만 480. 지금 현재 2만 300 요거는 오늘 지금 현재 구간의 고점이니까 네. 요 기준은 왔을 때 음봉이 되면은 이제 단타 어떤 쌍고의 어떤 개념으로 가볍게 대응하시고 지금 여기서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반등 나오면은 그다음 올라갈 자리가 얘기했던 2만 410대 그 정도 반등 오면 한번 대응하는 게 무난해 보이고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이 뭐 다른 변수가 있어서 뜬다면은 뭐 반등도 충분하게 가능한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요. 매도 부분도 좀 안정적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매도 사인 주셨고요. 매도 타점의 경우에는 2만 416이나 2만 480이 좋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1분 봉상 음봉이 떴을 때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까지 저점 자리이죠. 2만 262포인트나 아니면 그 밑에 내려가서 2만 222포인트 선에서 이때 1분 봉상 양봉이 뜬다면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릴 거고요. 이번에는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4월부터 원유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에 어제 2% 가까이 하락한 데 이어서 오늘도 1%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67.09달러를 찍고 그 이후로는 회복하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현재는 0.94% 정도 하락한 67.73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12개 지표들 중에서 9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는 매도가 10개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표상 스토캐스틱 RSI와 ATR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은 모두 다 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매도이겠죠. 근데 조금 매도가 조금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요. 네. 일봉으로 보시면 오늘 저점 자리가 아주 좋은 이제 매수 기회였어요. 제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은 밑에 이렇게 파랗게 온 자리가 오늘 저점 찍고 왔거든요. 저 위에서 추세적으로 이제 매도했던 부분에 대한 청산 자리가 지금 오늘 현재 67불 초반 요 자리가 오늘 79불 정도에서 아니면 뭐 73불 이런 데서 우리가 추세로 이제 매도 대응했던 부분에 대한 청산 자리가 되면서 그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됐던 부분이 67불 오늘 저점 자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런 부분을 갖고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67불 70대인데요. 1차 매도 자리를 드린다면은 68불 빵빵. 네.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그다음 자리 하나 더 드릴 수 있는 자리가 68불 50대. 이렇게 매도 자리를 드리는데 그다음 얘기했던 그 두 자리 68불하고 그다음에 68불 50대 중간 정도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저항 나오면은 단타 한번 대응해 보시도록 하고 지금 오늘 일봉상으로 중요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그죠? 요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고 매도는 제가 이제 매도 사인을 드렸지만 확인하고 좀 매도 치는 일본 봉상으로 확실하게 음봉 확인하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매수는 아니고 매도만 지금 타점 주신 거네요? 네. 매수도 아주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 받으실 분들은 67불 30 초반 여기는 이제 보너스로 살짝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찍은 67불 09 하고 제가 갖고 온 게 66불 50대 5551 이런 데서 한번 좀 눌러주면은 뭐 오늘 당장 안 가더라도 한번 가면은 그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수 한번 받아보시라고
조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도 같은 경우에는 68달러나 68.50달러 얘기해 주셨고요. 매수는 67.30 초반이나 67.09달러 그리고 66.50달러, 55나 51달러 또 이 선에서 지금 매수하시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5일까지 전략 살펴드렸고요. 계속해서 금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 선물 차트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금 가격은 관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다시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금 선물 0.89% 정도 상승한 2,92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스터님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왜 매도일까요? 지금 요 매도는 오일은 항상 눌러주면 매수 쪽으로 하는 거고 네. 오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저항 나오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매도하고 눌러주면은 이제 매수 받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골드는 눌렸을 눌러주면 때마다. 매수 네. 쪽 하는 거고 단지 오늘 저녁에만 한번 매도 쪽으로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매도 타점은 또 어떻게 될지 저희가 개장 이후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개장 상황 먼저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 미국 시장이 개장했습니다.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잠시 후에 바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부터 개장 이후의 전략 살펴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나스닥 선물 아까 얘기해 주신 거 그대로 가나요? 뭐 오늘도 그냥 얘기해드렸던 대로 뭐 반등 자리 오면은 매도 쪽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유리한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까 얘기했던 뭐 24,400 언저리에서 지금 저항 살짝 나오고 있는데 매수는 하여튼 보수적으로 좀 보시고요. 뭐 그거는 제가 한 3주 정도 계속해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의 매도 쪽으로 대응시켜 드렸기 때문에 네. 그 방향으로 오늘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2416, 480 네. 맞죠? 지금 현재 구간 싼거 정도면은 뭐 400 초반 이런 데서 한번 매도 한번 대응하시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지금 구간에서 조금 400 초반대도 괜찮아 보인다 단타로 얘기해 주셨고 2416이나 2480포인트 아까 얘기해 주신 전략 유효하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매도 사인 되셨는데 역시나 매도가 더 유리한 거고 타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타점도 오늘 지금 현재 80 후반 지금 찍고 내려가고 좀 전에 이제 80불 초반 이런 자리에서 매도 맞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제 OK 차트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67불 7881 이런 데서 기본 매도를 한번 쳤을 테고요. 내려오면은 뭐 공격적으로 한번 받으실 분 40 초반에서 한번 짧게 매수 한번 잡으시고 매수 한번 대응해보는 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방할 것 같네요. 기다릴 분은 좀 더 밑에서 기다리시고. 네. 지금 현재 매도를 못 치신 분들은 67불 40 초반, 30 후반 정도에서 한 10만 원 내외 손절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은 뭐 단타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매수 매수 말씀하신 거죠? 단타로만. 네.
전체 그림은 반등의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매도가 더 유리해 보이나 또 수익을 내야겠죠. 그 방법으로 단기 매수해서 수익 나는 방법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67.39 후반이나 아니면 40달러 선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으로 수익 나는 전략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금 선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매도 주셨고 그리고 타점은 아직 안 잡아 주셨습니다. 어떻게 갈까요? 매도는 지금 현재 고점 2939, 42까지 해서 저항 나오면 한번 매도 치시고요. 네. 39에서 42, 그다음 그 위에 52, 2952 이런 데서 한번 매도 대응하시고 매수는 지금 2926인데요. 2912, 12하고 밑으로 조금 깊게 내려가서 93 정도 이런 데서 한번 매수 자리를 드리도록 할게요. 좀 폭이 좀 클 수 있지만 지금 오늘 현재 5일 움직임 봐서는 좀 폭이 좀 클 수 있으니까요. 매도 위에 현재 쌍고와 2952 이렇게 드리고 매수는 2912 그다음에 2893. 아까 2926도 얘기해 주셨고 그렇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매수와 매도 타점 짚어주셨는데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2,940이나 2,942달러 선, 그리고 2,952달러 선에서 매도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매수 같은 경우에는 2,926이나 2,912, 그리고 2,893달러 선에서 매수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받아 적으시면서 어떻게 필승마스터는 바로바로 이렇게 타점이 나오지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또 이와 관련해서 내일도 전략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와 관련된 비밀에 대해서 보다 더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어떻게 이렇게 타점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그럼 뭐 경험이죠. 어떻게 보면 실전 경험에서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장인 정신이 어떻게 돼 보면은 차트 보면은 우리가 차트를 펼쳐서 그죠? 바로 이 자리가 지진지 저항인지 알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 부분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반복되는 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한번 서 있는 차트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실제 움직이는 차트를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대부분 우리가 공부할 때는 서 있는 차트로 공부하는데 움직이는 차트를 보시고 하는 훈련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노하우를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역시나 내일 있을 필승 마스터의 무료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한번 배워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일장 국내 선물 전략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이틀 내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많이 빠진 우리 시장인데 내일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도 제가 봤을 때 다음 주 만기까지 선물 만기까지는 좀 갇혀 있는 장이 만들어질 거로 봐요. 다만 매일매일 이제 변동성은 나오겠지만요. 오늘 또 이제 330, 336 그런 부분들이 오늘 또 내일도 같이 지켜지는지 보시고 일단 큰 그림상은 오늘 찍은 330은 살짝 깨는 움직임까지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나와야만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반등의 힘도 세질 수 있는데 물론 그 중간에 나오는 이제 트럼프의 어떤 입이 전체 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미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보고 제가 이제 350대부터 해서 실제 밑에 320에서 350 갔다가 지금 이제 330까지 왔는데 파동 부분을 따져보면은 지금 요 330짜리 오늘 저점 자리가 진짜 중요하고 오늘 고점 336을 통과해야 제가 이제 오늘 방송에서 336을 갭으로 넘어가는 파동이 나와야 시세가 이제 장 자체가 좀 변환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뭐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도록 오늘 제가 또 빨간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죠? 네, 그런 내일 의미가 있었고. 시장이 좀 상승 나오라고 우리 개인들은 실제 무조건 이 주식 시장은 그죠 무조건 좋아야 돼요. 우리가 파생을 하지만 파생은 뭐 매수 매도를 하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매수밖에 못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부분을 저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다만 현재 기술적으로는 330을 좀 깨는
그런 자리까지는 좀 보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부분보다는 대의 매매에 집중하시면서 일단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상승으로 턴하는 그 시점까지는 좀 안정적인 매매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네, 하방으로 330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무쪼록 트럼프의 또 발언들 잘 확인하시면서 현재는 너무 공격적이기보다는 보수적으로 대응해보자라는 말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필승 마스터의 노하우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은 어떤 내용 짚어주시나요? 저는 많은 기준을 갖고 실제 와서 뭐 얘기를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은 제가 진짜 다양한 경험을 실전 경험을 해보면서 왔기 때문에 실제 공부하는 부분도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는 것만 제가 그리고 현재 제가 요 부분을 갖고 매매하는 기준만 제가 실제 매일 저도 매매를 합니다. 매매를 하는데 제가 매매하는 그 기준을 갖고 지금 현재 우리 해선시대 아니면은 필승 이제 방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막 각자 틀리겠지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걸어서 나는 자전거 타고 서울 오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네. 자전거 타고 KTX를 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네. 갖고 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게 바로 타지는 게 아니에요. 아. 연습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동차와 KTX를 누가 운전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조종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이 파생 매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걷거나 이런 거는 자전거는 누구나 조금만 잡아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동차라든가 이 KTX 이런 부분들은 고도의 기술들이 필요하다고. 매매도 마찬가지. 하나의 기술이고 기능이에요. 많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생 매매 성공하는 과정을 제가 꾸준하게 얘기를 해드리지만 그래서 무조건 공부부터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분들하고 그죠? 똑같은 전문가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정 있죠. 그 과정에서도 우리가 매매도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제가 여기서 3단계로 나눠놨어요. 3단계가 아니라 4단계가 될 텐데 이론 베이스부터 하고 그죠? 그다음에 노트 매매하시고 그다음 반복 이 세 가지를 익히고 나서 실전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많은 매매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 건너뛰고 그죠? 바로 계좌 터서 그죠? 매매만 하면은 돈이 벌어진다 생각하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이 시장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과거에 그렇게 했었고 또 전문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시간을 겪어보니까 그죠? 아무리 전문가가 잘 하더라도 개인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 수준의 어떤 지식을 갖추면은 훨씬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그냥 매일 그죠? 한 20만 원, 50만 원 벌려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급 자동차를 타고 KTX를 타고 그죠? 오실 수 있는, 가실 수 있는 그 힘을 저는 좀 키워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일당에서 그죠?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번다면은 제가 초반에 국내 선물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한 자리만 해드려도 돼요. 근데 저는 어차피 하는 거 그죠? 우리가 사업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아침에 김밥 한 줄 팔 것 같으면 김밥장 살 필요 없잖아. 그죠?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계속 팔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뭐 치킨을 팔아도 마찬가지 그죠? 내 손님 있는 한은 계속 내 몸을 힘들게 하더라도 그죠? 팔아야 된다고.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란 거는 지금 파생하시는 분은 대부분 그죠? 40대, 50대, 60대예요. 시간이 없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요. 그죠? 그럼 대충 해서 또 이걸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준비를 제가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그죠? 이론부터 그다음에 공부하고 그다음에 그걸 반복하는 거 익힌 다음에 실전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옆에 우측에 차트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전부 여기 보면은 그죠? 캔들. 앞에 지금 빨갛고 파랗게 있는 게 캔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파동. 올라가는 게 그냥 한 번에 쫙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다가 섰다 가서 섰다 이걸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파동이에요. 그 파동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부분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패턴이 있어요. 가는 부분도 매수와 매도에서 그죠? 저항과 지지가 나오고 돌파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가장
얘기했던 아까 선물 330, 336.10 이런 게 전부 뭐예요? 가격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차트에서 절대 뽑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그거는 세력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20년 가까이 파서 그죠? 세력들을 파서 나름대로 세력들이 가는 길을 알아낸 겁니다. 그거는 국내 선물만 아니라 해외 선물도 제가 똑같이 가격으로 매매를 해드려요. 다만 제 그 로직을 그죠? 우리 시청자분하고 이 가족분들한테 오픈을 못 해드리는 거죠. 왜? 그 오픈되는 순간 시장 세력들은요 또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두려운 부분도 한 가지예요. 제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시장 세력들이 하고 있는 로직을 알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세력들이 그죠? 개인들이 안다 싶으면 그걸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바꾼 걸 또 찾는데 그죠? 많은 시간이 걸려요. 지금 세력들이 그 로직을 바꾸지 않고 제가 이 시장을 떠날 때까지 같이 하면서 제가 그 알고 있는 로직을 우리 시청자분하고 가족분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그죠? 어떤 부분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잠깐 실매매했던 부분을 갖고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지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2월 28일 오늘 거로 해드릴게요. 오늘 거로요. 오늘 3월 4일 월요일 이제 2월달 끝나고 3월 첫날 오늘 매매를 했는데 시가 매도 쳐서 항상 시가 부분 강조하는 부분이니까 시가 부분은 실제 많이 빠르기 때문에 나는 빨리 대응 못 하실 분은 기다리고 그죠? 10분이나 30분 기다려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좀 안정될 때 하셔도 되는데 그때 나오는 부분들이 캔들 그죠? 그다음에 패턴 파동 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은 뭐예요? 따로 떼어 놓는 게 아니에요. 차트 패턴 파동 이거는요. 동시에 그죠? 동시에 그 자리가 내가 진입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진입한 부분을 청산해야 되는지 동시에 알아야 돼요. 이걸 하나하나 떼놓고 공부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깊숙하게 아는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 가격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좀 오늘 풋 가격을 해놨어요. 보시면 빨갛게 동그라미 쳤는 풋 25만 원 가격 고점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 55만 원 고점 나왔죠. 이 자리가 오늘 풋들이 고점 찍은 자리. 풋이 고점 찍었다는 얘기는 선물 기준으로 그죠?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콜이 고점을 찍었을 때는 선물이 고점을 찍은 자리고 풋이 고점을 찍었다는 얘기는 오늘 선물이 저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점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이 오늘 330.00 자리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 부분이 이렇게 25만 원, 35만 원, 45만 원 제가 했던 필승 가격인 겁니다. 가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복해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반드시 그죠? 시간과 공부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자세한 부분은 그죠? 내일 공개 방송하니까 오셔서 다시 공부하시고 오늘 맥점을 하나 짚어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거는 내일 밑에 있는 공개 방송 오셔가지고 오늘 못했던 맥점 제가 인사말 할 때 들었는데 맥점 한 가지 말씀드린다 했었는데 그 부분은 내일 공개 방송 오전 마치고 제가 다시 한번 공부 시간 가질 테니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서 걸어서 자전거 타고 다니지 마시고 그죠? 고급 승용차 KTX 타고 우리 발생시장 승리하는 그런 우리 해선시대 그다음에 필승 가족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봄달이 다가오니까 그죠? 우리 매매하기도 좋습니다. 다들 성공하시고 큰 돈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간상 얘기 못했었던 매점 자리 내일 알려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특히나 수익이라는 목적지에 또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 팁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최고의 과외 선생님 필승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그 방법들 잘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쉽지만 마스터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물 거래 시 지수 반등 때마다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고 매수는 자제하자고 하셨습니다. 5분 봉상 오늘 저점 2262포인트가 1차 지지 자리이지만 이탈한다면 19,700포인트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분석해 주셨고요. 오늘 구체적으로 타점을 짚어주셨는데 수익이 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크루드오일의 경우에는 일봉상 저점 자리인 67달러 초반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면서 오늘 고점인 68달러나 68.50달러에서 1분 봉상 음봉 확인 후에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골드도 짚어주셨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눌림 줄 때마다 매수가 유효하고 오늘은 단기적으로 15분봉 기준 쌍고점인 2,940에서 2,942달러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